The genre of popular music trot is making a comeback in South Korea. South Koreans in their 40s are now cheering an alternative to K-pop idol music in one of the world's fastest aging societies. K-pop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thanks to its distinctive blend of addictive melodies, slick choreography and production values. An endless parade of attractive South Korean performers, especially the members of BTS and Blackpink, enjoy a huge fan base across borders. This is in huge contrast with what really happens within South Korea, where middle-aged people love to listen to the much-debated trot music. According to the top portal website DOM that analyzes growth rates of fan clubs, trot singers performing all ballads have seen the biggest increase in the number of fans. Koreans believe that the music brings emotional empathy for the elderly population because it is too idol-oriented. The melancholic lyrics of unrequited love played a repetitive manner has resonated with baby boomers and retirees too, the generation which helped build Asia's fourth largest economy. Trot music emerged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a Japanese colony. Despite its controversial past and the ongoing debate on its origin, trot has been the most popular music genre in Korea even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from Japan. It was also the comfort music enjoyed by Koreans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In film theatres across South Korea, scores of middle-aged women show their love for Lim Young-woon. The singer has amassed a huge following by immersing himself in the country's oldest form of pop music, earning him the nickname Mr. Trot.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잡지 안티그에 실린 트롯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트롯 열풍의 이유는 경제 불안과 청년들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일본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기사와 일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K-팝의 세계적인 인기와 버금가게 국내에서는 트롯의 인기가 열풍에 가까울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1위를 차지한 임영웅 씨의 팬카페가 BTS의 국내 팬카페를 앞설 정도로 트롯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트롯 열풍에 대해 분석한 재미있는 칼럼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방송계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트로트입니다. TV만 틀면 여기저기서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한 내일은 미스터 트롯을 필두로 나는 트로트 가수다, 뽕숭아 악당, 트롯신이 떴다, 보이스 트롯 등 트로트를 앞세운 많은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명욱, 영탁, 장민호, 정동원 등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이 발굴되어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트로트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0년대 서양의 여러 문물들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폭스트롯이란 음악도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폭스트롯은 4분의 4박자 혹은 2분의 2박자의 빠른 춤이자 춤곡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취향과 정서에 섞이면서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습니다. 한때는 일본의 엔가와 비교되며 외색가요로 논란이 일었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만의 고유한 색채가 입혀져 현재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엔가의 원료는 대한민국이며 민요의 기원을 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려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트로트가 지난해 새롭게 인기몰이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사람들은 자연스레 TV 앞에 앉게 됐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활용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서 TV 시청률이 높아졌습니다. 방송사 역시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을 열을 올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트로트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바이벌 오디션이라는 포맷은 중장년층 시청자를 사로잡는 인기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스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다소 신선하게 다가왔고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게 아닌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점이 긍정적인 가치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아이돌형 트로트 가수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트로트 인기는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통신사 중 하나인 로이터 통신은 트로트가 뜨겁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트로트 열풍을 보도했습니다. 영국 유명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와 인도의 뉴스 채널 위온에서도 중년층 팬들이 트로트 가수들에게 보내는 성원은 10대들이 지지하는 K-팝 인기와 비교하며 방송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언론에서도 소개되는 우리나라의 트로트 열풍, 그러나 정작 국내에선 트로트 열풍의 부정적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우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트로트 프로그램은 다양성 부재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경영대회가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하는 트로트 가수들도 식상하다는 의견입니다. 트로트 붐은 일부 세대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그 인기가 과대 포장되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OTT가 익숙한 M세대, G세대는 TV를 통한 트로트 콘텐츠 소비가 많지 않습니다. 70, 80 세대는 실질적으로 포크 음악과 록 음악을 듣고 자랐으며 지금의 40대는 서태지 아이들, 이승환, 김건모를 듣고 자랐습니다. 때문에 트로트의 향수에 짙은 세대는 생각보다 더 연령층이 높고 부수는 적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최근 트로트 가사를 지적하는 의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과거의 트로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한과 흥을 담는 노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너무 노골적이고 의미 없는 가사들이 나열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트로트 가사는 자극적인 것을 넘어 저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쉽다는 이미지도 오히려 트로트의 부작용으로 드러납니다. 가창력이 부족한 비가수들이 가수로 데뷔할 때 트로트라는 장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사를 위해 트로트 음원을 만드는 개그맨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트로트의 음악의 위상을 낮추는 악순환이 됩니다.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TV를 가장 많이 보는 연령층을 위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시청률에 도움이 됩니다만 그러기에 주 시청자인 장년층을 타겟팅하는 게 합리적인 셈입니다. 또한 중장년층은 10대, 20대에 비해 월등한 구매력을 지녔고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스스로 뽑은 스타에게 애착도 크고 몰입도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미스터트롯 우승자인 임영웅을 모델로 한 쌍용차 G4 렉스턴의 판매량이 전월 대비 53%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임영웅이 출연한 화이트 에디션 출시 광고는 조회수가 246만 회를 넘어섰다며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송국은 주류 미디어에서 소외됐던 중장년층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황금 시간대에 편성한 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트로트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한 번에 뒤집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트로트의 음악의 예술성 논란에서도 자유롭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의 앨범이 예술로 인정받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고 수록곡들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트로트 앨범은 앨범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히트곡 하나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업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도가 지나칩니다. 새로운 앨범을 낼 때에도 기존 히트곡을 재탕하여 수록하는 일이 빈번한 건 덤입니다. 트로트가 잠깐 흥행거리로 남는 게 아니라 꾸준히 대중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트로트 씬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정 가수의 스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자체로 대중들에게 매력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답을 보았습니다. 바로 테스 형으로부터 말입니다. 지난 추석 KBS에서 선보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서 가수 나훈아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 세대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트로트 음악의 다양성을 제시하였고 그만의 개성을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철학적 가사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아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롭게 나훈아에게 입덕하고 중장년층은 나훈아와 함께 과거를 추억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는 안 듣는데 테스 형은 듣는다, 트로트의 재발견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후 테스 형 무비는 2달 만에 무려 700만 뷰를 돌파하여 BTS와 블랙핑크를 제치고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세대 대통합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요 무대를 시청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트로트가 그 세대의 향수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트로트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상단에 트로트 지겨워가 뜨는 요즘, 트로트는 대중들의 공감을 얻으며 인기를 이어나갈지 거품처럼 다시 사그라들지 그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트롯 열풍의 이유는 한국 경제 불안과 청년들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일본 기사의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의 한 문화라고 말하는 것이 일본인으로는 난감하다. 무엇에 한이 있다고 하는지 문화라면 어쩔 수 없군요. 아주 옛날부터 쌓아온 마음인 것일까? 한국인과 일본인은 영원히 서로 알 수 없다고 확신한다. 한국은 일본의 쇼와 시대를 방불케 한다. 한류 드라마, 잡탕의 연예계, 그리고 쇼와 시대는 일본에서도 학생운동이나 활동가가 성행했는데 한국이 바로 지금 시위를 하거나 노조운동이 과격한 것은 일본의 10년 전과 같다. 혼자서는 식사를 할 수 없고 세상 이목에 신경 쓰는 것 등 일본은 그런 속박이 싫어서 예전부터 개인을 중시하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됐다. 한국은 일본보다 언론과 소속사의 힘으로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마치 시청자들에 의해 트렌드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불편하다. 게다가 K-팝이라는 트렌드에 다른 음악을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다. 한 뿌리, 한국 드라마가 그렇겠지. 대장금이나 동의사극처럼 역대 대통령들을 감옥에 몰아넣는 것도 역시 그 뿌리가. 한국에서 지금 K-팝이 인기 있었던 뿌리는 사실 J-팝이 아닌가? 노노 재팬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하겠죠. 이런 기사는 필요 없다. 반일 적국으로 어떻게 하면 국교 단절할 수 있을까 논의하고 여론으로 확산시키고 싶다. 세상을 원망하는 노래는 능숙하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인상. 이전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었지만 워낙 K-팝 아이돌에게 존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부드러운 인상의 미남 미녀가 처음으로 노래를 불러서 깜짝 놀랐다. K-팝은 일본인의 일부만 인기가 있어 원래 유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K-팝은 과거가 된 것을 이제 눈치챈 거야. 원래 K-팝은 한국 정부의 전속 부서가 돈을 쏟아붓고 만들어낸 화려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이지. 그 증거로 세계적인 대인기 모 그룹이 라디오 점수 0점에 매우 불가사의한 현상을 차별이라고 소동을 펴는 것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공감하는 경우에는 노래에서 드러난다. 원망이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열광하는 요인이다. 무엇이든 좋지 않은 것을 남 탓하는 문화. 그것이 한국의 트롯 가사의 의미이다. 엔카의 기원을 주정하는 것도 시간 문제. 일본의 엔카와 사뭇 다른 느낌일까요? 오리지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엔카, 보이콧 대상 아닌가요? 부르지 말아주세요. 일본에서 엔카가 성립한 시기에 조선반도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엔카와 비슷한 것 조심하지 않으면 엔카는 한국 기원이 되고 만다. 제목이 쉬운 곡이 히트곡이 된다. 일본 댓글 잘 보셨나요? 엔카와 트롯. 예전 한국의 트롯 가수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엄청난 히트를 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개운숙 씨와 김연자 씨입니다. 트롯과 일본의 엔카는 비슷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의 트롯 가수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트롯 가수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일본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가창력과 기교입니다. 아무리 트롯이 일본이 기원이라고 일본인들이 우겨도 그 음악을 멋지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이 위라는 것이죠. 갑자기 옛 나훈아 씨가 일본의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할 때
한국 민요 쾌지나 칭칭 나네를 부르면서 후렴구를 따라 부르게 했는데 일본인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을 떼창하게 만든 상황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은 그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죠. 독도라는 우리 섬 누가 뭐라도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우리네 우리 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